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업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보수 농사님 모시고 우리가 다른 적이 있는데 아리살 사건 관련해서 유족을 대리해서 합의한 그 사건인데 이게 노무사가의 영역이 아니다 해가지고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우리 그 전문가인 정보수 농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뉴스를 보면은 그 경찰 아리세 첩 노무사 불법 합의 종용 위험이 처분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아리셀이 그 작년도에 23명이 그 배터리 그 화재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인노무사가 공인노무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법을 그 대리를 관련돼서 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유족이 받아야 되는 것은 유족급여하고 장례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산재보상법에 보면은 민사상 손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라. 또 그 산업안전보건법 보면은 이 법을 위반했을 때는 형사처벌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노무사가 유족과 만나면서 사측을 대리해서 적정하게 합의하고 충분히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합의를 요청을 했고, 그리고 유족이 이제 다 수용을 했습니다. 23명의 유족이 다 수용을 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근로자 측을 맡은 일부 변호사가 왜 노무사가 관여해서 민사 형사까지 처리하냐 이렇게 하면서 경찰에다가 그 변호사법으로 고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담당했던 노무사는 사건이 났고 이런 사람이 사망한 것은 그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사고 났고, 또 이에 대한 보상도 산업재해보상법으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 당연히 공인노무사가 이제 유족급여 신청, 또 장례비 신청, 그리고 관련된 손해배상 계산은 그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한 부분이다. 그리고 또 형사 부분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부분도 그 공인노무사가 법적으로 대리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노무사가 당연히 합의를 보는 것은 법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사측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경찰도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 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또 산업재해보상법 이런 부분이 공인노무사가 법적으로 위임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을 확인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변호사들이 그 변호사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많은 자격사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사실 그 소송에서 대리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개별법에서 하는 거는 그 전문 자격사들이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외국에서 영미법 국가는 이렇게 하나의 변호사만 있지만 우리 같이 이제 특별법이 많은 이런 나라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인노무사들은 인사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또 그 산업재해가 났을 때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유족이나 회사를 대리해서 그 산재 보상을 받아주고, 그리고 또 산업안전 부분에서도 사전에 예방 점검 또 후속 조치 이런 것을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공인노무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적절히 그 기본적으로 산재 보상금을 계산하고, 또 그걸 기준으로 근로자의 또 손해배상은 중간에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는 노동상실률에 따라서 그 정년까지 이제 일했을 때 이제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이게 일실임금 또 일실퇴직금, 그러니까 퇴직금까지도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 손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보통 그 1억을 기준으로 그 회사의 과실률을 공제하고 또 어떤 노동상실률을 이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한 경우에는 노동상실률이 100%이기 때문에 그 노동상실률은 이제 그대로 놔두고
그 회사에 가실 일만 이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사상 이제 금액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에 가실률입니다. 가실률에 따라서 우리 강남노무부문에서 가지고 있는 자동 계산 수식으로 계산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그러니까 형사 합의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의 어떤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의무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어떤 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생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사측에 대해서 탄원서를 써주고 또 지원을 해주고 또 이제 그 가장 낮은 그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이러한 글도 이렇게 써주고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형량을 결정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 형사합의는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로 추가적으로 비용을 이제 그 합의를 봐주기 때문에 그 회사가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사, 형사 그리고 또 그 산재법에 의한 그 유족급여나 또 장례비 그리고 또 사망은 안 하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장애의 어떤 노동 상실률에 따라서 14등급까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그 보상을 그 공인노무사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제 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 과정을 공인노무사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괜히 그 변호사가 끼어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노무사가 잘 해주기 때문에 시기심인지 아니면 또 어떤 개인적인 욕심 차원에서 노무사를 고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사례인데 그 이렇게 산재가 발생했을 때 그 산재금에 대해서 이제 그걸 계산해주고 또 받아주고 그리고 또 이 관련돼서 회사를 대리해서 민사, 형사 이런 합의를 해주는 것은 같은 산재 하나의 어떤 통합적인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인노무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면은 산재 사고 같은 경우는 그 변호사들은 잘 모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부적으로 이렇게 전문 분야가 공인노무사한테 할당돼 있기 때문에 공인노무사는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노무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냥 똑똑한 변호사만 믿고 하겠다 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변호사들은 소송을 끌고 가서 소송에서 판단하면 결국 그 소송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 지체된 정의라는 말과 같이 노무사가 끼어들면은 한 달, 두 달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변호사가 끼게 되면은 1년, 2년 가서 결국은 그 유족도 도움이 안 되고 결국 변호사 배만 불려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재에 관련된 그 종합적인 합의는 공인노무사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변호사법 위반해가지고 지금 변호사들이 이렇게 다른 기관 이번에는 노무사를 대상으로 했지만 뭐 지난번에 또 행정사를 대상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그 로펌으로 묶여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공인노무사 자격증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영역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변호사 사무실에 노무사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상 이렇게 각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을 가기 전에는 이런 전문 분야를 노무사한테 맡기고, 근데 유족이 절대로 합의 못하겠다, 아니면 회사도 너무 그 과도한 비용 청구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소송으로 가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뭐 소송에서 알다시피 소송은 그 각자 주장이 있으면 끝까지 그게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그러면은 거의 3년, 4년, 많게는 10년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장 유족이 그 어떤 그 배우자의 어떤 사망으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일이 더 많은데 그 소송에서 엮이는 거는 결국
잘못된 법률적인 해석으로 그 변호사들의 어떤 배만 불려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회사도 도움이 안 되고 근로자도 이제 그 유족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 노무사를 찾아와서 그 해결해야지 그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저희 모르는 것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또 나름대로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활용해서 최적의 결과를 나오도록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도 다양한 어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초기 단계나 아니면 이렇게 사고 발생했을 때는 그 공인 노무사의 영역이다 이런 판단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하튼간에 이 그 서로 롤을 명확히 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